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4.15 총선까지 정확히 57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간간히 30대, 40대 젊은 후보자들,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부산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정호윤 예비 후보자? 네, 맞습니다. 정 후보자로 할게요. 네, 예비. 정호윤 후보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 후보자가 나이가 딱 만 40이죠. 네, 만으로 40. 예, 이번에 보니까 부산 네. 사하갑, 네. 사하갑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 보니까 최연소예요. 그 지역에서는. 네, 맞습니다. 예, 그 지역에 보니까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된 것이 현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보면 있고 나머지 이제 이제 이전에 이름 바뀌었구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지금 보면 출사표를 던지고 네, 있고, 국가혁명 배금당 후보가 이제 두 분이 뛰고 있는데 그분 중에서 8분 후보 중에서 우리 정호윤 후보가 제일 청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참 젊으시네요. 피부도 좋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호윤 후보는 그 보면 부산에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보면 국회에 입문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서 10년 가까이 의회 생활을 갖다 경험한 다음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서 퇴임하실 때까지 그분이 이제 어떻게 파면 당하실 때까지 정확히 4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예, 4년 4개월을 근무했고 그 근무지도 청와대 내에서도 제1부속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셨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호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사저로 나오시고 또 감옥 가시고 하면서도 참 뒤에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고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월간 조선의 기획위원으로 또 보니까 보면 또 그동안 뭐 많이 만들었어요. 보니까 뭐야 여기 있나 사단법인 국정 리더십 포럼 상임 대표, 국정 리더십 연구원 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정치의 꿈을 키워왔고 이번에 이제 부산에 출사표 던졌는데 부산에 내려간 건 언제 내려갔어요? 제가 그 1월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내려가서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조용히 만나다가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한 거는 1월 13일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뭐 그 전부터 뜻이 있었으니까 뭐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보면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 한번 도전하겠다 마음 먹는데 아마 결정적 도움을 주신 분이 조국 전 법무장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그걸 계기로 확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바로 이렇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바로 뛰어들겠다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 국정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이 국정에 참여하셨던 선배님들과 여기 젊은 청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우리 보수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자료를 축적하고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젠 이 젊은 청년들이 진짜 나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제 지역에서도 이번엔 젊은 청년이 좀 나서서 이 사하갑에 민주당으로부터 우리 다시 탈환을 해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전 장관이 사실 지난해 7월, 8월, 7월 달에 이제 청와대 나와서 뭐 죽창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에 임명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본 그림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조국을 갖다가 법무장관 한 5, 6개월 시키고 2020년 1월쯤 일단 법무장관에서 옷을 좀 풀어줘 갖고 부산, 경남, 울산 이른바 PK라고 그러죠. PK의 40개 지역, 40개 지역입니다. 40개 지역 갖다가 조국 바람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탄탄한 문재인의 아성을 만들자라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정 후보가 생각했을 때 뭐 고향이니까 자주 내려갔었을 테니까
그 지난해 8월 또 마침 저 조국하고 10월 3일, 10월 9일 서울에서 뭐 600만이 모이고 이럴 때 실제 부산에 가면 느낌이 와요. 그런 느낌이 확 변하는 게. 부산은 지금 이제 느낌이 네. 조국 사태와 이제 유재수 그 부시장 사건을 이유로 그렇죠. 감찰 무마 완전히 사건.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 조국 그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만 해도 네. 부산에서는 이제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국 그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문재인을 들이는 네.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기 인물이다. 대통령. 예.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고 이분도 친구들 만나면 부산에 이제 대선이라는 이제 소주가 있는데 저 알아요. 네, 예. 그런 소주를 마시면서 마치 이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것처럼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번도 황태순 TV에서 띄웠습니다만 네. 그날따라 내가 이제 민정수석 그만두고 내려가서 네. 술을 먹는데 네. 뭐더라 무슨 오늘도 좋은 데이 네. 하여튼 그래갖고 세 개 쫙 네. 놓고 네. 그야말로 대선의 꿈을 키워왔는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원래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뭐 거제에서 태어나기도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굉장히 믿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 울산까지 막 흔들리니까 네, 네. 보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 와중에도 네. 뭐 얼마 전이죠. 그럼 부산에 가서 부산형 일자리 만들기 뭐 네. 상생 무슨 협약식 아주 이례적으로 굳이 대통령 안 가도 되는 자리에 가서 무려 34차례나 부산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전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얼마 전에 한 유권자분을 그 아파트 앞에서 한번 뵀는데 네.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네. 대통령이나 정당에 실망한 적은 있지만 네. 절망한 적은 없다. 아, 그러나 이게 다시 좋아요. 실망한 적은 있어도 절망하는 적은 없다. 절망한 적은 없다. 근데 지금은 절망이다. 나는 이제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말 예.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뭐 여론조사 저는 크게 믿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 정 후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는 너무 보면 문재인 지지층들 이제 흔한 네. 문바라 그러죠. 네, 문바, 뭐 문꿀 오소리 문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보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바람에 과대 포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은 확 뛰죠. 물론 대구 경북이 최고고 네. 뭐 그다음에 부산 경남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뒤집어졌는데 특히 젊은 층이 등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왜 경제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산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면 네. 일단 그 젊은이들은 약간 정의에 대한 약간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정권에서 정의를 매우 내세웠는데 네. 제일 앞에 내세운 게 정의였는데 네. 조국 사태와 유재수 송철호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네. 이 정권은 정의가 아니라 부정이다, 부도덕이다. 이걸 이제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젊은이들도 많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네. 공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건 조국 부산, 네, 그다음에 유재수 네. 부시장 물론 그분은 원래 강원도 분입니다만 네, 네. 어쨌든 부산의 부산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확 상하게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울산, 네. 울산에 네. 우리 더 이상 부정선거죠 네, 사실은 네, 네. 이런 거 놓고 PK 민심이 확 돌아섰고 네, 맞습니다. 특히 가장 그 뭐랄까 정의감에 불타는 20대, 30대, 40대 초중반의 젊은 층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몰라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부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지역이 40개입니다. 네. 부산이 18, 경남이 16, 네. 그다음에 울산이 6인데 그 40석 중에 12석이 지금 이른바 1+4예요. 네. 민주당 및 뭐 정의당, 민중당.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또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네. 바꿨죠. 네. 그 중에 보니 9분인가가 부산 이제 그만두겠다. 네. 라고 밝힌 뭐 정가빈, 김무성, 뭐 그다음에 유기준 네. 등등등 해서 보면 9분이 PK더라고요. 네. 9분이 PK고 그게 전체 의원 중에 3분의 1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뭘 뒤집어 하냐면은 뭐 김무성 뭐 아까 뭐 유기준 등등등등 그 9분이 그렇다는 것은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뭔가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는데 그건 그거고 네. 어떤 보면 나름대로 그쪽 지역 정치권의 세대 교체 필요하다. 뭐 그런 바람이 붑니까? 네, 불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히 이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네. 너무 그 기존의 지역에서 너무 많은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네. 이미 그분들이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거나 네. 또는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약간 이제 이미지가 식상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예. 이제는 이 세대 교체의 바람도 불고 예. 미래를 보고 가자, 과거를 묻지 않고 통합해서 미래를 보고 가자고 하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네.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네. 그 유권자들을 미래로 끌어주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정치인들도 네. 스스로 네. 그럼 이제 그 현실을 인식하시고 네. 그 희생도 해주시고 네. 그런 분위기가 PK에서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니까 지금 오늘 대구 같은 경우 대구에서 대표적인 신문이 이제 영남 매일 네. 영남 두 네. 신문인데 네. 두 신문 사설 공이다. 네. 요지가 뭐냐니까 야 TK 너희 PK한테 좀 배워라. 지금 물론 오늘 조금 전에 보면 저 TK 이제 장석춘 의원이라고 구미해요. 근데 네. 그분이 불출마 선언해서 지금 정종섭,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그다음에 이제 장석준 이제 세 사람이 25명 중에 세 사람이 이제 안 하겠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대구 경북의 메이저 두 언론이 보았을 때는 PK 지역에서 9분의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세대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TK의 매일 영남 메일이 저쪽을 향해서 자기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도 부산, 울산, 경남 좀 배워라. 부산. 그래요. 그냥 이런 가운데 저는 사실 흔히 얘기해서 PK에 보면 저 길이나라 그러면 입이 좀 삐죽거리지. 길이나라 그러면 문재인, 뭐 조국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안철수입니다. 세상 보면 사실 보면 늘 보면 무슨 황희정승도 아니고 니도 옳다 아니 그 사람은 니도 틀렸다 맨날 남 지청구만 살면서 1년 한 2년 가까이 저 미국과 독일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와서 이제 보면 뭐 새로운 당 만들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그 대목에서 좀 화가 났어요. 탄핵당한 당을 찍을 것이냐 신적패를 찍을 것이냐 즉 탄핵당한 당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이제 옛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현재 미래통합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적패. 저는 신적패 부분 분명히 동의해요. 그러면 요즘 보면 요즘 그게 흔한 일 나랍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그 이제 그쪽 민주당 정권에 대해 심판하자는 거는 맞는데 지금 안철수 씨는 마치 양쪽 양비론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공간이 있다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 PK 지역에서 물론 안철수 바람이 예전에 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그런 바람이 붑니까? 이번에는 전혀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무조건 정권 심판과 그다음에 그 대깨문의 결집 이 대결이 될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당이든 안철수 대표의 당이든 아니면 무소속 후보든 저는 이번만큼은 정말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PK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보면 안철수 씨 옆에서 누가 지금 코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이 양반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연대 반문 통합을 갖다가 하는 것을 문재인이 원한다. 이게 뭔 헛소리인지. 저도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문 연대, 반문 연합, 반문 통합해갖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오만방자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후퇴시키고 있는 그 정권에게 그야말로 냉엄한 경고를 보내야 될 텐데 그걸 갖다 이 야당이 합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문재인이 원한다. 어떤 미친 사람이 갖다 그런 걸 갖다 머리에 심어줬는지 한심한 이야기고. 앞서 대깨문 말씀하셨어요. 대깨문이 뭐예요?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땀 흘리지 마시고 이거 닦으시고. 저 있습니다. 전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 아니라 대가리 깨졌다 너 문재인인 줄 알았어요. 넌 대가리 깨진다. 바로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 이제 묘혈을 파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바로 얼마 전이죠.
임미리 네. 임미리 교수라고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좌파입니다. 네. 경향신문에 보다가 민주당만 빼고 네. 이번에 총선에 참여해서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을 좀 혼을 내줘야 된다. 네. 이 친구의 요지는 뭐냐니까 네. 자기들의 흔한 얘기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저는 네. 촛불 난동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뭐 지들은 촛불 혁명이라고 네. 하죠. 네. 촛불 혁명 주역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아니라 일반 민주노총을 비롯한 자기들이다 이거야. 네. 네. 그런데 이놈들이 보니까 지금 제대로 자기 주인을 잘 못 모시니까 네. 이번에 혼을 내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네. 그거 갖고 대깨문 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네. 뭐 문재인 팬덤들 문바들이 막 묵사발을 내고 또 보면 민주당이 고소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도 지금 보면 이해찬과 민주당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습니다. 여전히 사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낙연 총리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것도 쇼하듯이 한대 네, 보니까 네, 쇼하듯이 그저 황교안 대표 나서니까 네. 약간 좀 뭐 캥기니까 두렵겠죠. 두렵겠죠. 네, 네. 야 그런데 이 인미리권에서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이 대깨문 또 보면 민주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방자함을 갖다 볼 수 있는데 네. 더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문재인 씨가 2월 9일이든가요. 네. 저 보면은 저 아산 진천 갔었잖아요. 네, 네, 그 네. 아산 진천 가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때 가면서 재래시장 갔다가 네. 어느 그 저 반찬 파는 아줌마한테 물어봤던 모양이야. 네. 저 아줌마, 자 이거 수고하십니다. 네. 요즘 어떻게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경기가 거지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예, 보셨어요? 네, 네. 근데 그거 또 난리가 나서 신장 네, 털기하고 네, 네. 어떻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네, 네. 반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네. 열린 기, 네. 소통 능력, 네. 공감 능력 네. 이걸 가져야 되는데 네. 이 조국 사태에서부터 계속 지켜왔던 걸 보면 네. 공감 능력이 없고 이미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털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셈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정말 이 집권 세력으로서는 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네. 우리가 상식으로 이제 우리 정 후보도 보면 벌써 2003년부터 네. 이제 국회 여의도에 네. 몸을 담고 어영동 17년을 네. 갖다 정치권을 있었고도 네. 청와대도 계셨고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상 선거 앞두면은 웬만큼 오만해도 좀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는 조금 숙여주는 척하는데 왜 그럴까요? 난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네. 과연 정말 자기들은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너희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그냥 내가 그냥 그 위종자로 다스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죠. 개돼지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번에 보면 작년 패스트 트랙이니 뭐하니 네, 하는 네. 그 모습에서 우리 네, 보지 않았어요? 네. 한마디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데 네. 뭐 그런 가운데 우리 1979년생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선거 나이로 네. 우리나라 나이로 만 하나입니다. 근데 선거 나이로 이제 만 40. 네. 정호윤 네. 후보. 네. 군대는 군대는 저 육군 병장으로 만기. 몇 사단? 저는 저 일군 수지원 사령부. 일본 수준 예. 육군 병장 네, 만기 네. 제대했고 네. 뭐 짱짱해요. 뭐 일부속실에도 있었는데 글쎄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갖다 보조하면서 네. 뭐 물론 뭐 일부속 비서관도 있지만 바로 그 사실 행정관이 다 많은 걸 챙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느꼈어요? 뭘 배웠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관저에 직거를 했다거나 네네. 또는 뭐 일을 하지 않고 그 언론에 잘못 알려진 가짜 뉴스들 때문에 구신화했다거나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뭐 정의대랑 미래를 했다든가 그런 가짜 뉴스들, 네. 진짜 가짜 뉴스들. 네, 맞습니다. 그 가짜 뉴스 갖고 촛불 난동 벌였던 자들. 네, 예. 그래.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네. 진짜 그 모든 시간에 혼자 그 허투루로 쓰시는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고서나 네네. 또 전화를 통해서라도 네네. 보고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네. 결정을 해주시고 네. 늘 공부하시고 네. 늘 고민하시는 네.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보면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의 두 핵심 언론인 매일 영남 매일이 TK한테 호통치기를 네. 정치인들의 호통치기를 PK를 배워라. 네. 또 PK에서는 보면 그동안 나름대로 애써줬던 그 원로분들, 좀 중진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주면서
젊은 청년, 젊은 기백들이 네. 새로운 자리를 틀어가기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요. 우리 정 후보 네. 짧게 네. 한 30초 동안 네. 본인의 어떤 뭐랄까 4.15 총선에 임하는 네. 자세 네. 또 뭐 4.15 총선에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비전을 펼쳐보겠다. 네. 한 30분만 네. 짧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 4구 갑에 그 정권 심판의 저격수 사화 발전의 신동력을 기치로 내건 네. 정호윤 후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그리고 언론에서 네. 문재인 정권, 특히 이제 좌파 정권의 문제점들을 늘 이렇게 파헤치고 네. 공격하는 저격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번 정권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서 네.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젊은 청년 저격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정권을 되찾아오고 그다음에 우리 사구를 눈부시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와 같은 우리 정호윤 후보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